이것이 이제 고역 필터냐 저역 필터냐를 따지는 필터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진폭 투과율. 아까 얘기했죠. 컷오프가 0.8인데 0.8 성분이 들어오면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걸릴 거냐 빠질 거냐 고민했죠. 그래서 그것을 빠진다 걸린다 이렇게 되면 좋은데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죠. 그래서 비율대로 통과를 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두 가지 비율이 있어. 한 가지 비율은 75%를 통과시키는 비율이 있고, 한 가지는 50%를 통과시키도록 만든 그런 필터가 있어요. 그렇게 나눠지는데, 우리가 제일 먼저 생긴 필터가 ECR 필터라는 거예요. ECR 필터는 여기 보는 것처럼 이렇게 전기적으로 만들어진 아날로그 필터야. 이때는 75%가 이제 투과가 되는 거예요. 이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XZ라는 좌표를 가지고 계산한 게 아니고, 그냥 촉심이 쭉 긁고 지나가면 여기 들어오는 전기 신호를 가지고 신호 처리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일이 생겨요? 신호가 발생하자마자 바로 전달이 되는 게 아니고 시간하고 좀 관계가 있더라는 거죠. 시간이 약간 지나서 그 신호가 들어와. 그러다 보니까 맨 처음에 시작할 때는 신호가 안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형상의 첫 부분은 실제 형상하고 많이 달라져. 그런 일이 있어서 그렇게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다시 한번 처리를 하도록. 왜냐하면 여기서 ECR 필터에서는 왜곡이 너무 많이 생기니까. 그래서 애초에는 이걸 쓰다가 그런 왜곡을 보상하기 위해서, PC라는 것은 이제 페이지 코렉트에서 위상 보정이라는 용어거든요. 위상을 보정하는 필터를 만들어서 ECR PC 필터라는 것을 이제 사용하고 있다. 지금 표면거치기 중에서 이건 없어요. 거의 없고 ECR PC 필터를 사용한다. 이 ECR PC 필터는 요 아날로그 여기서 들어온 신호를 받아 가지고 여기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준 거예요. 자, 이런 개념이고요. 근데 위상을 보정하기 위해서 한 번 더 계산을 해준다 하더라도 이미 아날로그 신호를 통해서 들어온 신호를 가지고 계산을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한계가 있어. 그래서 이제 이 가우스 필터라는 거를 개발을 하게 됐는데, 이거는 순수한 디지털 필터예요. 그냥 XZ라는 좌표를 가지고 계산하는 필터. 이것은 50%가 통과되도록 만들어졌다. 즉 컷오프가 0.8인데 0.8mm 파장을 가진 성분이 들어오면 이 진폭의 50%만 통과시키는 거죠. 50%는 제거를 하고. 근데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것도 이제 문제가 뭐가 있냐면 이런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 강철 테이프 알죠? 강철 테이프는 그냥 놔두면 쫙 펴져. 이런 강철 밴드, 이런 강철 밴드가 있어요. 얇은 밴드. 이런 밴드가 있는데 얘는 평소에 펴져 있다가 예를 들어서 어떤 못을 이렇게 박아가지고 요거를 요 못 사이에다 끼우면은 요렇게 해서 못 사이에다 요렇게 끼우면은 얘가 아주 자연스럽게 요런 곡선을 그리면서 요렇게 휘어져요. 그런데 요 못을 박은 부분, 요 못을 박은 부분을 지나갈 때는 요렇게 자연스럽게 휘어지는데, 못이 없는 부분, 못을 여기까지만 이렇게 박았다고 치면, 한 여기서 여기까지는 이 형상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근데 여기는 뭐가 문제가 되냐면 이 끝이 다음 부분이 이쪽으로 갈 거다.
그럼 여기가 좀 더 이렇게 굽혀지겠죠. 이렇게 굽혀지고, 만약에 이 끝부분이 이쪽으로 갈 거다. 그럼 여기는 좀 더 알이 굵게 부드럽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죠. 여기에 못을 박았는데 다음 이쪽으로 가겠다. 다음 핀이 여기 있다. 그럼 얘가 굴곡이 이렇게 생기겠죠. 근데 만약에 다음 핀이 여기에 있다. 그러면 얘가 그냥 밋밋하게 이렇게 갈 거라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형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근데 문제는 이 핀을 어디까지 박을 거냐 이거죠. 어디까지 박는다 하더라도 표면 거시기가 측정이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이 있으니까 시작 부분하고 끝 부분은 이 핀을 어디다 박을지 모르는 거하고 같은 개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가우시안 필터도 이 중간 부분은 형상을 잘 계산을 하는데 이 시작하고 끝나는 끝 부분은 얘를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 그래서 왜곡이 생기더라는 거죠. 그것을 단말 효과라 그래요. 양 끝 부분이 어떤 변형이 있다라는 거. 가우스 필터도 이 양 끝 부분이 이런 변형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우리 측정기에서 기억나요? 이게 평가 길이야. 평가 길이. 평가 길이는 LN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평가 길이는 기준 길이 이렇게 5개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했죠. 기준 길이를 LR이라고 그래요. 실제 우리 계산하는 것만 보면 LN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우리가 실제로 이송 길이라는 게 있었죠. 이송 길이. 이송 길이는 이만큼을 앞뒤로 더 갔어. 이게 이송 길이였어. 즉 평가 길이보다 이송 길이가 더 컸어요. 왜냐하면 이 끝부분이 형상이 왜곡되기 때문에 만약에 요만큼 가지고 데이터를 처리를 해야 돼. 요게 평가 길이다 라고 하면 아예 측정을 이만큼 한 거예요. 이만큼 측정을 해가지고 이 양쪽을 잘라낸 거야.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측정을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보다 더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고, 이것이 뭐 공작물이 클 경우는 상관없는데 아주 좁은 경우에서는 이게 좀 문제가 될 수 있죠. 그래서 끝부분이 왜곡이 없이 평가 길이하고 말하자면 이송 길이를 같게 할 수는 없느냐는 연구를 또 했겠죠. 그래서 이 끝부분에 왜곡이 없어서 이 끝부분을 잘라내는 작업을 안 해도 되도록 만든 필터, 그게 이제 로버스트 가우시안 필터라는 거예요. 이것도 투과율은 50%는 동일해요. 근데 이 가우시안 필터에 의해서 이 단말 효과라는 게 보완된 거죠. 그리고 이제 뒤에서 그림 볼 텐데, 곡률이 크면은 또 이 가우스 필터는 조금 다르게 계산을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로버스트 가우시안 필터라는 것을 개발을 했다. 그리고 또 로버스트 스플라인 필터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로버스트 가우시안 필터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여기서는 ECR하고 가우스 필터만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회사에 가서 최신형 장비를 보면 ISO ECR PC, 가우시안, 로버스트 가우시안, 로버스트 스플라인, 이렇게 4가지 필터의 종류가 있을 거예요. 그럼 이것들은 어떤 의미냐 라는 것은 지금 설명한 이런 내용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가 측정할 때 이제 컷오프 값, 컷오프를 기준으로 분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0.08에서 25까지 이렇게 추천을 하고, 그 다음에 일반적으로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0.8mm 쓴다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이 컷오프를 잘못 선택하면 형상이 이렇게 왜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측정을 할 때 몇 미리 측정할 거냐? 그는 최소 길이는
우리가 기준 길이라고 얘기했죠. 최소한 요만큼을 측정해라 라는 것이 기준 길이고, 그런데 기준 길이가 컷오프 값보다도 더 작게 측정을 하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기준 길이, 최소 길이는 컷오프하고 같은 값으로 정해놨다라는 거죠. 그죠? 의미는 다르지만 길이는 같다 라는 거고요. 기준 길이하고 컷오프는 같은 값을 사용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실제 측정기에서 선택하는 기준 길이는 개수, 이 몇 개의 개수를 의미하는 거다. 이 개수를 가지고 평가 길이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평가 길이는 한 개만 가지고 측정할 때 신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여러 개를 연결해서 측정한다. 일반적으로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기준 길이의 5배. 그 다음에 이송 길이. 이송 길이는 평가에서 제외시켜야 되기 때문에, 아까 단말 효과 때문에, 그래서 평가 길이보다 더 길게 이송 길이가 이제 정해진다 라는 거고요. 요게 이제 기준 길이, 평가 길이, 이송 길이 얘예요. 요만큼, 이건 가우스 필터의 경우죠. 잘라내는 거죠. 그리고 요것도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P 프로파일, R 프로파일. 그죠? 요거는 기준 길이. 기준 길이는 컷오프하고 같은 값이다. 여러 개 모여서 평가 길이. 그죠? 이송 길이는 이만큼씩 더 길어진다. 이것이 이송 길이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컷오프 추천할 때 우리가 0.8 일반적으로 쓴다 그랬잖아요. RA가 아까 거기서 얼마였어요? 그라인딩 할 때 0.1부터, 그죠? 0.1부터 1.6 사이에 대부분 있었죠. 웬만한 가공은 다 이 범위 내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0.8 쓰라는 거였고요. 그 다음에 RZ 마찬가지예요. RZ는 0.5에서 10마이크로미터 사이에 있으면 0.8을 써라. 근데 아까 우리가 볼 때 슈퍼 피니싱 할 때 0.05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0.05에서 0.1 사이니까 그런 경우는 0.25를 쓰는 거죠. 가공이 아주 잘 되면 더 낮은 컷오프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거는 그 X 간격으로 파라메터를 할 때 이제 RSM이라는 게 있다고 그랬죠. 이것도 0.13에서 0.4 범위에 있을 때는 0.8을 쓰고, 기준 길이 5개에서 4mm 평가 길이, 이런 거를 지금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그걸 설명을 해 놓은 거죠. 요거 RA가 0.13에서 0.4 RSM, 그 다음에 RA가 0.1에서 2, RZ이 0.5에서 10, 요 사이에 있을 때 컷오프를 0.8을 쓰고 기준 길이를 4mm. 4mm 뭐냐면 0.8 곱하기 5예요. 그 다음에 이송 길이는 4.8mm. 그 다음에 촉침 길이는 0.8까지 2마이크로미터. 라무다 S라는 노이즈 걸러내는 필터는 컷오프를 0.0025mm 써라. 이런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전달 특성은 이런 거예요. 자, 컷오프가 C다. C면 0.8이면은 요 특성이죠. 요 그래프. 만약에 0.8짜리 파장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걸리거나 빠져나간데 얘는 쭉 올라가서 요 C하고 만나는 여기서 옆으로 가보면 75%가 통과한다는 거예요. 그럼 아까 더 작은 거 0.8보다 더 작은 거 예를 들어 0.5. 0.5는 무조건 빠져야 되는 거죠. 무조건 빠져야 되는데 0.25, 0.8, 0.5 이쯤 되네요. 얘는 쭉 올라가다 보면 무조건 빠지는 게 아니고 한 90%쯤 빠진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0.2
0.8인데 1mm, 1.0 가진 파장이 들어왔다. 그럼 얘는 무조건 걸렸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1.0을 쭉 따라서 C하고 만나는데 보니까 한 60, 아까 우리 채 망가지고 할 때는 걸렸어야 되는데 실제는 한 그 폭의 65%쯤이 통과가 된다. 그것이 계산에 표현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요거는 파상도고요. 파상도는 반대고. 그 다음에 요거는 가우시안 필터. 이것도 마찬가지. 요게 0.8이에요. C. 0.8이면 요 곡선이거든요. 0.8이 들어왔을 때 얘는 어때요? 50%가 통과가 되는 거죠. 아까처럼 0.5가 들어왔다. 아까는 80 몇 프로 들어왔는데 얘는 쭉 올라가서 여기까지 가요. 여기쯤 만나죠. 거의 한 95% 정도 통과하는 거죠. 그러니까 0, 100 짝 잘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비율적으로 통과를 하는데 가급적이면 이 경사가 더 가파른 것이 더 유리한 거죠. 100% 통과하고 100% 정지하고 하는 거가 더 가까우니까. 요거는 파상도. 그래서 보면 ECR 필터하고 가우스 필터가 이렇게 경사가 다르다. 이게 다르다는 얘기는 실제로 더 많이 통과해야 될 게 더 많이 통과하고 적게 통과할 게 적게 통과되도록 더 가깝게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지금 요 일직선 요거에 가까울수록 더 실체 형상을 잘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요거 무슨 내용인지 이해하실 수 있을까요? 그 다음에 단말 효과라는 것은 아까 양쪽 끝에 왜곡되는 현상이라고 했고, 이거를 제거하는 방법은 더 많이 측정해 가지고 잘라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문제가 된다. ECR 필터, 가우스 필터는 양쪽 끝이 문제가 된다. 그래서 ECR 필터는 앞에서 두 개를 잘라냈어요. 이 부분이 왜곡이 심해서 하나, 두 개. 그 다음에 ECR 필터는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그 다음에 우리가 쓰는 가우시안 필터는 앞에서 2분의 1, 뒤에서 2분의 1. 이렇게 잘라낸다는 거죠. 이송 길이가 같은 평가 길이였을 때 가우시안 필터가 가장 적은 거죠. 그래서 잘라내고 나면 형상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까지 다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럼 실제 측정을 기준기 두 개만큼 이만큼 하나, 두 개만큼 이만큼 더 측정을 해서 여기서부터 측정을 한 다음에 앞에 두 개를 잘라냈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거는 ECR 필터. 앞에서 하나, 뒤에서 하나. 요거는 가우시안 필터. 앞에서 2분의 1, 뒤에서 2분의 1.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로버스트 가우시안, 로버스트 스플라인 필터는 이제 가우스 필터는 양쪽에 이렇게 단말 효과가 있었는데 이 로버스트가 들어간 이 필터는 이 단말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이송 길이하고 평가 길이가 같아도 된다 라는 거고, 또 이렇게 한 값이 특이하게 툭 튈 때 이때의 가우스 필터는 요거에 영향을 받아서 형상이 요렇게 움푹 패인 것처럼 요렇게 계산이 됐어요. 근데 로버스트 필터는 이것이 실제 요분의 영향을 안 받고 실제 형상하고 같게 계산이 된다 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곡률이 큰 거를 쟀을 때 가우스 필터는 이런 왜곡이 생겼는데 로버스트 필터는 실제 형상을 그대로 표현을 한다. 요거는 이제 실제 그 자동차용 판넬을 측정한 결과인데, 이 스플라인 필터는 이 곡률이 큰 경우에 실제 형상대로 이 곡률이 큰 경우에, 가우스 필터인 경우에는 이런 왜곡이 생겼는데 스플라인 필터는
실제 형상대로 측정을 한다.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가우시안 필터가 더 보완돼서 로버스트 가우시안, 로버스트 스플라인 이런 필터가 생겼다. 그런 필터는 이런 특성이 있다. 단말 효과가 없고 공률이 큰 형상도 실제 형상대로 표현을 한다.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거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전달 함수를 보면 가우스 필터보다도 요 로버스트 필터가 더 가파르죠. 특히 이 위쪽에서 실체 형상하고 더 가깝다. 즉 공률이 이거는 저역 필터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공률이 클수록 더 로버스트 필터가 실제 형상에 가깝게 측정이 된다. 라는 거 보여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실제 적용 사례인데 컷오프 0.8, 0.08 이렇게 했더니 거칠기는 0.8일 때가 크고 파상도는 작죠. 근데 컷오프를 더 작게 주면 거칠기는 작아지고 파상도는 더 커져요. 왜냐? 아까 거칠기에 있던 성분들이 파상도로 옮겨왔기 때문에. 그래서 거칠기하고 파상도는 어떤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컷오프에 따라서 바뀐다. 그래서 상대적인 거다 라는 거 얘기하는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죠. 거칠기 파상도 컷오프 값이 커질수록, 그죠? 거칠기가 커지고 파상도가 작아지고 이 성분도 더 밋밋해지고, 그래서 저역 필터와 고역 필터 특성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는 가공했을 때 컷오프에 따라서 값이 달라지는 거, 그리고 그래프 형상도 달라지죠. 이거 참고로 보여준 거고요. 요게 지금 P 프로파일인 거예요. P 프로파일에서 이러한 굴곡 걸러낸 것이 이게 R 프로파일이 되는 거예요. R 프로파일도 컷오프가 크면은 그 굴곡이 약간 보여요. 근데 컷오프를 줄일수록 그게 이제 걸러져서 안 보이는 거죠. 자, 이렇게 설명을 다 했고요. 여러분들 카페에다가 요 과제가 나갈 거예요. 아까 그 표면 거칠기 특선, 곡선 이거를 보고 이 컷오프의 영향을 확인을 하는 건데, 요게 요런 성분이 있을 때 컷오프 얼마를 적용시켰을 때 값이 얼마가 될 건가를 이렇게 가우스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ECR PC 필터를 적용시켰을 때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 개념적인 설명은 다 끝났어요. 개념적인 설명은 다 끝났고, 이제 실제 측정기를 이용해서 우리가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볼 텐데, 그러니까 이것은 앞에 것을 다 이해를 했으면 이제 지금부터는 우리 선택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한번 같이 봐요. 이거 측정기예요. 측정기인데 지금 이게 측정기 전체가 올려가 있는 테이블이고, 이것이 Z축 컬럼이에요. Z축인데 지금 측정하는 측정기 관련된 부분이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고, 이 Z축이라는 것은, 이 Z축은 우리가 좌표 측정해서 데이터를 읽어내는 Z축이 아니고 단지 이 측정 부분이 아래 위를 오르락내리락 하도록 도와주는 Z축이에요. 이것은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X, Z, 이거는 실제 좌표를 측정하는 부분을 얘기하는 거죠. 그 부분은 이 Z 값은 여기 있는 요 스타일러스, 요 촉침이 아래 위로 움직이는 것이 이 Z 값이에요. Z 값. 그리고 여기 있는 요 드라이브 유니트라고 하는 구동부가 있는데, 이 구동부 안에서도 특히 요 지금 픽업이라고 한 요 부분이 요 스타일러스가 아래로 움직이는 값을 읽어내는 부분이고, 요 픽업을 정확하게 이송시키는 이 안에
데이터 바가 들어가 있어요. 아주 이상적인 직선으로 가공된 바가. 그래서 이 바를 타고 이 픽업이 움직이는 이 값이 x값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이 컬럼은 Z 좌표를 결정하는 게 아니고 이 구동부를 제품이 크면은 올라가서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 위치를 정해주는 거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공작물이 놓이게 되는데, 이 공작물이 이 데이터 바하고 평행하게 있지 않으면은 이 게이지 범위를 벗어나서 측정을 못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픽스처 요 지그 위에 공작물을 올려놓고 측정을 하는데, 요게 이제 가공 결이 수직방향 직각으로 되도록, 그 다음에 요 픽업이 움직이는 거하고 수평이 맞도록 요 조절을 하는 이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측정기 내부적으로 어떤 처리를 하느냐, P 프로파일이라고 했어요. P 프로파일. P 프로파일이 들어오면 얘는 P 프로파일을 계산하는 알고리즘, 이 P 프로파일로 가고요. P 프로파일을 그냥 직접 처리할 때는, 그 다음에 얘를 고역 필터, 저역 필터를 통과시키겠다. 그러면은 얘가 들어가요. 고역 필터를 통과시키는 거죠. 고역 필터를 통과시켜서 고역 필터 컷오프보다 작은 것은 이제 거칠기 프로파일이 되는 거고, 고역 필터보다 파장이 크면서 여기 FF라고 아까 그 큰 형상 파라미터 있었죠. 그 사이에 있는 것이 이제 파상도 프로파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거칠기 계산하고 파상도 계산하고, P 프로파일은 고역 필터 저역 필터를 통과를 안 하니까 그냥 이리 와서 P 프로파일 여기서 파라미터 계산하는 거죠. 근데 이 P 프로파일이라는 것이 생기기 이전에 이미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어떤 촉침 반경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고, 그 다음에 노이즈가 라무다 S에 의해서 한번 걸러지고, 그리고 나서 P 프로파일이 들어오고, 그리고 나서 그걸 가지고 계산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 요거는 실제 측정기의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이쪽이 X축, Z축. 이 Z축은 요 촉침이 이렇게 움직이는 요 방향이고, X축은 요 픽업이 움직이는 요 방향이고, 그래서 픽업이 이송대를 따라서 움직이는데, 이때 요 프로파일을 가지고 이제 거칠기, 파상도 계산하는 거고요. 요거를 지금 요 부분이 지금 이렇게 생긴 거예요. 요게 촉침. 요 촉침이 표면을 따라서 아래로 움직이는 게 Z 좌표라고 그랬고, 그 다음에 요 픽업이 요쪽으로 이렇게 이상적인 데이텀을 따라서 움직인다고 그랬죠. 움직이면서 요 X축 좌표를 읽어내는 거죠. XZ, XZ 계속 읽어내는 거죠. 만약에 여기 공작물이 없다 그러면 이 촉침이 허공에 떠서 만약에 X축으로 움직인다 그러면 Z가 다 제로가 될 거예요. 이상적인 이런 직선이 될 거예요. 왜냐? 촉침이 접촉하는 건 없고, 이 촉침이 움직이는 궤적이라는 것은 결국은 이 이송기구 구동부에 있는 이 데이텀에 의해서 생기는 궤적이겠죠. 그런데 실제로는 공작물을 이렇게 긁고 지나가기 때문에 이런 형상이 나타나는 거다라는 거고요. 이 위는 얘가 움직이면 요게 지렛대예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움직이면 얘가 이제 아래 위로 이렇게 움직이면 요게 코일이고, 그 안에 이제 이 페라이트라는 게 있어서 얘가 왔다 갔다 하면 전기적인 신호가 바뀌어서 그 값을
이 움직이는 양 밀리미터로 계산을 하는 거고요. 여기에 뭐 이런 레이저를 쓰는 경우도 있고 piezo 센서를 쓰는 경우도 있고 요건 여러 가지가 다양한데 우리는 이렇게 해서 요 부분만 지금 겉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요런 부분은 저 안에 이렇게 쌓여 있어서 안 보이는 거죠. 얘는 요렇게는 지금 요 부분이 어디냐 하면 요 부분인 거예요. 요 부분, 요 안쪽 부분, 요 안쪽에 다 저런 것들이 들어있는 거죠. 요 부분, 요 안쪽에. 그래서 우리는 요 촉심만 볼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표면거치 측정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물건이 커서 못 가져오면은 측정기를 운반해서 측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측정기에서 촉침이 중요하죠. 촉침은 원추형으로 되어 있고 반경이 2마이크로메타, 5마이크로메타, 10마이크로메타. 그 다음에 원추의 각도가 60도, 90도. 그 다음에 측정액은 0.00075 뉴턴. 이거 보면 이렇게 생긴 거예요. 2마이크로메타에 60도짜리. 이게 기준이죠. 이게 반경이 더 커지고 이 각도가 커지면 못 읽는 부분이 더 많아지겠죠. 걸리는 부분이 더 많아지고. 그래서 요 어떤 각도에 몇 마이크로메타를 쓰겠다라는 것은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야 되고요. 요게 실제 그 2마이크로메타짜리 촉침이에요. 여기. 그리고 이게 실제 표면을 이게 확대한 거예요. 근데 이게 눈으로 이렇게 보는 게 실제 이건 우리가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표면 거칠기는 사실은 미지의 세계나 마찬가지야. 촉침도 너무 작아. 표면이 어떻게 생겼는지도 안 보여. 그 다음에 촉침이 또 실제 형상을 그대로 하는 것도 아니야. 여러 가지 조건을 통해서 걸러내.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3차원 측정기에서 뭐 프로빙해서 측정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많은 거예요. 촉침이 만약에 작으면 2마이크로메타를 썼다. 그럼 여기 빨간 것처럼 이런 곡선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게 좀 크다. 이게 크다. 그러면 다 측정을 못 하겠죠. 밑으로 못 내려가니까. 그래서 여기 위에처럼 점선으로 되어 있는 이런 프로파일이 측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촉심 반경이 얼마냐를 얘기를 안 하고 거칠이 값을 얘기하는 거는 의미가 없다. 라는 얘기가 이제 이래서 나오는 거예요. 촉심 반경의 영향. 그 다음에 공작물이 여러분들 이렇게 평행하게 설치를 해야 된다고 그랬죠. 안 그러면 촉심 끝이 접촉을 해야 되는데 이 촉심 끝에서 표면을 측정해야 되는데 표면에 닿기 전에 여기가 먼저 닿으면은 실제 형상이 아닌 형상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왜곡이 생긴다 라는 거고요. 이런 형상이 만약 90도로 생겼다. 마찬가지죠. 여기 측정하기 전에 여기가 먼저 접촉을 하는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 촉침을 만약에 이것이 이 촉침이 이렇게 움직인다면 이 공작물도 이렇게 설치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사람이 손으로 완전하게 설치하는 건 어렵죠. 그래서 어느 정도 눈으로 설치를 하는데 요즘은 측정기가 이 공작물에 기울어지는 각도를 측정해서 자기가 이 이송기구 전체를 이렇게 회전시키는 그런 측정기도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요약을 하면 표면 거치기 측정기에 측정을 할 때 필터를 뭘로 쓸 거냐, 컷오프를 어느 걸 쓸 거냐, 평가하기를 몇 개로 할 거냐, 촉심 반경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선택을 해줘야 되는 거죠. 우리가 보통 거칠기, 가우스, 0.8, 2마이크로메타 이렇게 일반적으로 쓰는 거죠. 그리고 설계자가 도면에서 특별히 이렇게 측정을 해라 라고 지시하지 않는 한 이제 요걸 기본으로 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측정기에서 이렇게 입력을 했죠. 우리가 컷오프 선택했고
그다음에 평가기를 선택했고, 그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제 가우스냐 뭐 이런 거 선택하게 돼 있고, 그렇죠? 이렇게 하고 측정을 했던 거예요. 측정기에서는 조작 방법이나 구성은 측정기 회사마다 좀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지금 얘기한 거, 필터의 종류, 컷오프, 평가 길이, 이런 것들은 촉심 반경 반드시 선정을 해줘야 되고, 모든 측정 데이터를 비교할 때는 이 값을 먼저 일치시키고 나서 비교를 해야 수치가 의미가 있다 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이렇게 해서 측정한 결과, 파라메타가 되겠죠. 파라메타에 대해서 한 번 더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오늘 수업한 것 중에서 질문 있나요? 없습니까? 네. 자, 여러분 오후에 졸린데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